안녕하세요. 삼광글라스와 이테크건설의 M&A를 이해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이 M&A에 대해서 다양한 문제 제기를 했던 의견들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오늘 시간에서는 분할 합병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할 합병들이 상당히 복잡하고 또 그 디테일 속에 이 숨겨진 꼼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알면은 이게 모르고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디테일까지 세부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할의 두 종류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물적 분할입니다. 물적 분할은 분할되는 기업의 주식을 원래 존재했던 회사가 100% 보유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삼광글라스가 이제 물적 분할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기존의 삼광글라스 하나의 상장사였던 게 두 개의 회사로 이렇게 쪼개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삼광글라스 투자 부분, 이 상장 형태로 남게 되고 삼광글라스 영업 부분이 100% 자회사로 비상장으로 남게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주주, 삼광글라스를 보유하고 있던 주주 입장에서는 이 새로운 딜에서도 그대로 삼광글라스 투자 부분 주식을 한 주를 그대로 들게 있게 되는 거예요. 대신 이 투자 부분이 두 개의 회사로 이제 쪼개진, 어차피 100%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치에는 변화가 없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분할의 종류는 인적 분할인데요. 인적 분할은 주주 구성이 동일한 신설 회사가 설립되는 겁니다. 이테크 건설이 인적 분할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 보시다시피 기존의 주주가 이테크 건설의 3%를 이렇게 들고 있었다면 이테크 건설이 두 개 회사로 쪼개지는 거죠. 그래서 이테크의 투자 부분과 이테크의 영업 부분 이렇게 두 개로 쪼개지게 되는데 기존 주주는 투자 부분도 3%를 들고 있고 이 영업 부분도 3%를 들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회사가 이렇게 두 개 인적 분할로 나눠지게 되면은 이 나눠지는 회사도 상장을 시키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야지 제가 3% 기존의 상장 회사 3% 들고 있었는데 하나가 비상장이 돼버리면 유동성이 제한되기 때문에 이 상장이 이제 불만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새로 생성되는 회사도 상장을 하는 것이 맞지만 지금 이 합병 거래에서는 새로 생성된 투자 부분을 상장하지 않고 비상장으로 유지를 합니다. 그 상태로 이 투자 부분을 가지고 M&A를 진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나중에 가치평가 비율에서 핵심 부분이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나오는 그림이 회사가 처음 합병딜을 발표했을 때 좀 기사 같은 데는 자주 나온 그런 그 지배구조 그림이에요. 그 왼쪽에 있는 게 개편전 현재의 이제 모습이 되겠죠. 저번 시간에도 저희가 이제 살펴본 현재 삼광그룹 지배구조의 형태이고요. 오른쪽에 나온 게 이 인수합병 거래가 다 진행된 후에 개편 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인적, 물적 분할 그런 것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유리 사업 부분은 비상장 형태로 100% 자회사로 되게 되고 위테크의 건설 부분은 상장회사가 돼서 시장에서 이제 거래가 되겠고요. 그리고 두 개의 회사가 또 있는데 이 회사들은 뭐 거의 100% 소유한 그런 자회사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새로 신설되는 이 합병법인 이게 이제 상장이 돼서 거래가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작은 이 두 개는 저희가 무시를 하고 가치의 이제 핵심이 되는 이 세 개 조각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시작점에서 첫 번째 단계는 삼광글라스의 물적 분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상장되어 거래되고 있는 삼광글라스를 물적 분할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여기 오른쪽으로 넘어와서 투자 부분이 상장이 유지가 되고 비상장인 유리 사업 부분이 별도 법인으로 이제 설립이 되는 겁니다. 100%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처럼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뭐 상장을 시키거나 그런 거 이제 걱정을 할 필요가 없겠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테크 건설을 인적 분할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합병 거래에서 중요한 거는 삼광글라스가 이테크 건설의 30%를 보유하고 있는 게 중요한 사실이죠. 그러면은 이 이테크 건설이 인적 분할을 거치게 되면 이렇게 오른쪽처럼 두 개의 회사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삼광글라스는 기존에 30.7% 들고 있었기 때문에 이 새로 생긴 회사도 30.7%, 기존에 있던 회사도 30.7%, 둘 다 이렇게 지분을 보유하게 되겠죠. 테크건설의 인적 분할 이후에는 이 왼쪽과 같은 모습으로 회사가 남아있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각 회사의 투자 부분과 군장 에너지를 합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광글라스의 투자 부분, 이테크 건설의 투자 부분,
군장에너지 이렇게 세 개의 회사가 합병을 하는데 핵심은 삼광글라스 투자 부분만 유일하게 상장이 된 형태이고요. 나머지 이테크의 투자 부분과 군장에너지는 비상장 형태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상장, 비상장이 중요하냐면은 합병을 할 때는 이제 비율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상장사 같은 경우는 시장 가격과 장부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활용해서 합병 비율을 산정할 수 있고요. 비상장 같은 경우는 직접 내재 가치를 계산해서 여기도 이제 뭐 장부가가 들어가지만 내재 가치를 직접 계산을 한 것을 반영한다. 이렇게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재 가치를 직접 산정한 걸 가지고 합병 비율을 계산할 수 있다는 게 여기서 핵심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가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알아볼 예정이고, 이렇게 합병을 진행하고 나면은 투자 부분과 군장에너지가 하나 회사가 되니까 요 맨 위로 이제 올라가는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회사가 상장 회사가 됩니다. 그리고 지주사 형태를 띠게 되겠죠. 왜냐면은 삼광글라스의 기존 유리 부분 100% 자회사가 있고, 건설 부분은 관계회사 형태로 아래에 남아있게 됩니다. 저번 시간에 저희가 살펴본 바로는 다양한 주체들이 이 합병 거래에 합병 비율에 문제가 있다, 불공정하다, 상속에 이용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강하게 제기됐었습니다. 그것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이 중요한 인물들의 지분이 어떻게 변동됐는지를 보면은 매우 쉽게 그걸 이해할 수가 있어요. 먼저 이보경 이분이 현재 이 삼광글라스 그룹의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는 삼광글라스 회사의 지분을 22%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다른 회사에도 조금씩 이제 지분이 있는데 주요 지분을 저희가 한번 트랙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분의 아들 2명이 있는데 이 2명이 군장에너지의 지분 24%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군장에너지는 이 지배 구조에서 가장 하단에 있는 비상장 회사이죠. M&A가 진행된 이후의 모습을 보면은 이 결국에 가장 중요한 이 상장사의 그 기존의 이제 이보경 회장의 지분은 22%에서 8.7%로 많이 줄어들게 되고요. 그 2명 아들의 지분은 거의 40%에 육박하는, 한마디로 그 이보경 회장의 상당한 지분이 이 아래의 가치가 상당히 아들들로 전달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형태로 저희가 쉽게 이제 확인을 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또 많은 의혹이 지금 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승계 의혹 관련해서 저희가 먼저 알아봤고, 두 번째로 이슈가 되는 게 이 합병 비율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 합병 비율이 있는데 삼광글라스와 군장에너지 합병 비율이에요. 근데 이거는 좀 쉽게 저희가 얘기하기가 어려운 게, 삼광글라스는 상장사이지만 군장에너지는 비상장이고 계속 이제 과거에도 계속 비상장 상태 유지가 됐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비율에 대해서 저희 쉽게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삼광글라스와 이테크건설의 합병 비율은 좀 달라요. 왜냐하면 이 두 개 회사 현재 다 상장 회사이기 때문에 이 비율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쉽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대 3.88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말은 삼광글라스 한 주는 아까 보셨던 그 합병된 그 지주회사의 한 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가 한 주로 되는 겁니다. 근데 이테크 회사는 이 회사 주식 한 주가 3.8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율이 이제 다르다는 거죠. 회사가 어떻게 이런 비율에 도달하게 되었는지 설명이 그 공시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그 부분 한번 살펴보면은 기준 시가가 자산 가치보다 낮은 경우에는 자산 가치로 할수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딱 지금 현재 삼광글라스의 상황이거든요. 기준 시가가 26,000원입니다. 그리고 자산 가치, 장부가가 36,000원이에요. 그래서 기준 시가가 자산 가치보다 작은, 그래서 여기에 지금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자산 가치를 쓸 수 있다고 법에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6,000원 대신 36,000원을 써도 되는 거죠. 그런데 삼광글라스는 합병 가액에서는 이 기준 시가를 썼어요. 그러니까 자산 가치 36,000원을 쓰지 않고 26,000원을 활용해서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이 여기 이렇게 쭉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6,000원을 쓰는 것, 36,000원을 쓰는 것, 뭐가 더 정당한지 그런 거에 대한 판단을 내리려면은 아예 저희가 새로운 또 세션을 해가지고 자세하게 다 하나하나씩 얘기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하면 좋을 것 같고, 이번에는 한번 그 시장 가격, 아까 보신 그 삼광과 이테크가 둘 다 상장사였기 때문에 시장 가격만을 보면서 이 합병 비율이 얼마나 공정한지 혹은 불공정한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왼쪽이 이제 삼광이고요. 오른쪽이 이테크입니다.
그래서 두 개 회사 다 단기간 이제 주식이 가격이 많이 빠지고 있었고, 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더군다나 주식이 더더욱 많이 하락을 했었죠. 근데 이 합병 딜이 3월 18일 날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3월 18일 날 실제 종가를 가지고 합병 비율을 한번 산정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삼광글라스를 보시면은 시가가 24,750원이에요. 그래서 주식수 480만 주로 곱해주면은 시가총액 1,189억 원이 나옵니다. 이테크건설 같은 경우는 37,200원의 주식수는 260만 주를 활용해서 974억 원의 시가총액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딱 봐도 이게 삼광글라스의 가치가 이테크건설보다 높게 지금 시장에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거를 비율로 한번 저희가 계산을 해보면 1.22 대 1 이렇게 나와요. 정상적으로 합병이 시장 가격으로 진행이 됐다면은 삼광글라스 한 주가 새로운 합병 법인의 1.22주가 되는 거고요. 이테크 한 주는 새로운 그 법인의 한 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거꾸로 됐죠. 아까는 회사가 계산한 거는 1대 3.88이었는데 지금은 1.22 대 1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딱 봐도 너무 말이 안 되는 그런 계산이 나온 걸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계산이 잘못된 거면은 이 약간 잘못된 게 아니라 진짜 매우 엄청나게 잘못된 거거든요. 다시 한번 여기 정리를 해보면은 회사가 계산한 건 1대 3.88, 저희 계산은 1.22 대 1이었죠. 근데 이거를 그 기준을 1로 바꿔보면 1대 0.82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의 격차가 시장 가격과 회사가 계산한 것의 격차가 거의 4.7배에 달해요. 그러니까 한 회사를 이테크를 4.7배 더 높게 평가했다. 이렇게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계산을 해봐도 얼마나 비율에 좀 문제가 있는지를 의혹을 가져볼 수 있겠고, 또 두 번째는 그냥 이 딜이 발표된 이후에 시장 가격 변화만 봐도 또 쉽게 저희가 알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삼광글라스 같은 경우는 딜이 발표된 이후에 현재 금요일날 이제 종가가 27,800원이었거든요. 한 10% 정도 올랐어요. 근데 이테크건설 같은 경우는 37,200원에서 86,000원까지 가격이 지금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130% 정도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회사는 2배가 넘게 오르고 한 회사는 고작 10% 오른 게 지금 시장이 평가하는 아까 보셨던 그 비율에, 그리고 이 거래가 누구한테 얼마나 유리한지를 한눈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지표라고 보시면 돼요. 10% 대 130%, 무려 13배의 상승 차이를 보이는 것이 회사가 제안한 합병 비율의 그 시장의 판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분할 합병 거래의 그 정확한 구조와 그리고 시장이 판단한 저희가 하이 레벨로 봤을 때의 이 딜의 공정성, 얼마나 불공정하게 비춰지는지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D&H 투자자문이 한 81,000원 이상의 가치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제안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제안이 얼마나 무리한 제안인지 혹은 얼마나 말이 되는 제안인지 그 디테일을 한번 저희가 파헤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룬 내용을 잘 이해하실수록 다음 시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앞부분에 분할과 합병에 대해서 혹시 좀 헷갈리셨다면 정확하게 리뷰를 하고 다음 강의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